평균 3에서 4개월 동안 진행을 한다. 그래서 전체 모발 중에 10에서 15% 정도가 휴지기를 차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휴지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은 거고, 퇴행기가 적당 2, 3주 동안에만 유지되면서 휴지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뒷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영양이라든지 자가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성장기가 좀 짧아지고 휴지기가 길어져 버리면 좀 더 이제 머리에 모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렇게 이제 모낭에서 자라고 빠지는 이러한 모발의 성장 주기가,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모낭, 우리가 이게 보시면 이제 하나의 모낭에서 일생 동안 10 내지 20회를 진행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20회가 진행되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균 3에서 6년 걸리니까 이걸 20회 정도만 지내도 나이를 먹어서도 좀 이렇게 풍성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환경의 요건, 또 유전적인 요건,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회에서 머물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10에서 20회를 반복하는 걸 우리 이제 모발의 성장 주기라고 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탈모는 뭘까요? 탈모. 네, 이렇게 머리가 확 날리시군요, 그죠? 탈모는 정상적인 모발이 존재해야 할 곳에 모발이 없다. 대머리. 원래 있어야 되는 곳에 이 모발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탈모라고 하고, 또 일반적으로 두피에 이제 성모가 빠지는 것을 말한다. 성모라 하면 굵고 검은 머리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모가 어디가 어디서 어디가 굵고 검은 머리털이 이제 성모인데 이게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뭐 이거는 이제 여성분한테도 많이 발생될 수도 있죠. 뭐 여성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왜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그 아나운서나 뭐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 머리 이렇게 쫙 당겨서 묶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발생될 수 있는 것들도 이 성모가 저렇게 빠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지금 약간 사운드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네. 지금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요걸 제가 붙잡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랑 굵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모발이 그러니까 곳에 없는 것을 우리는 탈모라고 한다라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대부분 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모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진다. 그래서 2017년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약 20만 명인데 2017년도에는 무려 죄송합니다. 무려 21만 5천 명. 그래서 4년간 약 9.4%가 증가를 했대요. 이거는 이 속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가 1만 명을 육박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제 전문가 그 영상이라든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탈모 치료를 받는 19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유전적인 남성들의 고민인 탈모가 아닌 여성들도 나이가 75세 막 이렇게 나이가 고령이 되면서 가늘고 이러면서 빠지는 그런 탈모가 문제가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이런 탈모나 이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많이 쌓여서 병원을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뿐 아니라 여성 환자의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탈모의 원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생각해서 탈모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유전적인 탈모예요. 남성들이 겪는 대머리. 그래서 이 남성적인 유전적인 탈모의 주된 주요 원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즉 남자들한테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안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서 그뭐 중추신경계, 그다음에 근조직계, 그다음에 성기능 이런 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그 모낭 속에 있는 5알파 환원 효소를 만나면서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것이 많아지면서 유전적인 탈모로서 남성들 대머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성들도 뭐 이런 유전적인 탈모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있지만 남성들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뚜껑이 날아가는 정도의 그런 탈모들을 겪지는 않고, 뭐 여러 가지 여성들의 탈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겪게 되는데, 즉 유전적인 탈모의 주요 요인은 어쨌든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니까,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이제 병원을 찾아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70에서 80% 정도 차지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보면, 우리가 많이 겪죠. 스트레스, 뭐 영양 결핍, 뭐 자외선, 뭐 음주 흡연, 뭐 잦은 염색.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탈색도 많이 하는데 잦은 염색, 뭐 그리고 환경 오염, 뭐 화학 물질, 뭐 출산,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건강을 우리가 많이 해오면서 알고 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뭐하고도 또 굉장히 연관성이 있냐면, 이러한 그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증가가 되는 거죠. 공부 많이 해보죠. 모든 만병의 근원인지는 활성산소다. 즉 탈모의 환경적인 요인의 밑바탕에는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양 결핍 같은 경우, 여성들한테서 많이 발생되는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양 결핍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 거는 이제 병원을 이제 방문해서 그걸 해야 되고, 중요한 건 탈모는 초창기에 잡아야 된대요. 초기.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거나 나중에 탈모 체크를 해봐서 내가 탈모다라고 하면 우선 병원에 가서 피부과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우선적이겠지만,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발 성장 주기에서 우리가 성장기를 좀 오래 가지고 가고, 휴직기나 뭐 퇴행기를 적당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번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니까요. 이런 원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활성산소에 의한 탈모의 원인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활성산소가 발생되면 DNA를 공격한다는 걸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 DNA를 공격하니까 모발 성장 촉진 유전자를 약화시키고, 또 혈관 내피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이제 혈관벽에 붙어서 이제 혈관이 좁아지니까 말초신경까지 축적해서 이제 그 머리에 있는 영양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모근의 영양 공급이 어려워서 탈모가 발생되고, 모낭세포가 사멸되고, 또 두피에 염증을 유발하죠. 여러 가지 뭐 이제 계면활성제 같은 샴푸를 씀으로 인해서 많이들 이제 공부해 보셨지만 두피 염증 같은 것도 유발되면서 모낭에서 머리털이 빠져버리는 그런 탈모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다하게 분비된 활성산소가 이제 정상세포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거에도 원형 탈모증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탈모를 유발하는 활성산소의 생성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면활성제 샴푸에 대해서는 영상도 많이 보셨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뭐그 그러니까 불순물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인데, 굉장히 우리가 그 모근이라든지 모낭 속에 굉장히 염증을 유발시키고 해서,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느 전문가분은 샴푸를 쓰지 마라, 샴푸를 쓰지 말고 비누를 써라, 아니면 뭐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나쁘다는 걸 알고 물로만 머리를 감는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현대인들이 샴푸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향기도 나고 하는 이런 거를 겪어봤는데, 물로만 쓰지 않겠죠. 일단 좀 더 좋은 계면활성제를 쓰는 뭐 제품, 그게 뭐 이제 우리 그 샴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다 좀 이렇게 연구해 갖고 만들어낸 그런 저기 샴푸들이니까 저희 샴푸들 많이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써보셔서 아시지만 저희도 예전에 그 한약 재질의 그 냄새나는 샴푸를 쓰다가 이 머리를 감으면 수채구멍이 엄청 막히고 그랬던데, 저도 이제 아메이를 접하면서 샴푸를 바꿔 쓰면서 빠지기는 빠지되 그렇게 양 정도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0에서 100개 사이는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헤어 드라이기. 여성분들은 또 머리가 너무 기니까 이제 자주 또 말리려면 아무래도 이제 열을 가해서 이제 말리시니까 거기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두피에 노출되면서 이런 활성산소가 또 발생되는 것도 탈모의 원인이라고 하고요. 사용 시 뭐 30cm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찬바람으로
근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헤어 드라이기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담배, 요즘 뭐 담배는 다 끊으셨지만 왜 그러니까 그 나이 인제 먹으면서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필요에 의해서 담배를 끊으신 분들은 인제 좋아지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담배들을 너무 많이 피우는 요즘 이제 그 젊은 친구들한테서 발생되는 탈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는 뭐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거는 뭐 대표적인 거니까 그래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도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외선, 뭐 피부의 진피층의 콜라겐, 엘라스틴 뭐 이런 히알루론산 등을 파괴함으로써 귀를 건조하게 한다는 거죠. 요즘같이 이런 가을, 겨울 뭐 이런 때 오히려 더 이제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자외선 같은 것도 그러니까 머리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영향을 충분히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인제 요 편을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든지 아니면 한번 캡처를 한번 보셔서 한번 본인들이 테스트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1 점에서 4 점은 인제 가능성이 있는 단계고 5 에서 9 점만 발생이 되더라도 굉장히 큰 단계인데 치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10 에서 14 점이면 뭐 굉장히 상당히 진행되었다라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빠져버린 모근에서 빠져버린 그 머리는 다시 날 수는 없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를 잘 관리해야 되고 예방 차원에서 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탈모 예방법을 우리가 인제 좀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저는 인제 그런 얘기를 자주 많이 하는데 알면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만 그것이 인제 내 거가 되니까 생활 습관 개선을 해야 돼요. 술, 담배 피시는 분들 자제하고 아예 끊어 버리시고 습관을 취해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되는 거.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인제 그 아미 제품 중에 인제 유틸라이트 제품이 있다 보니까 이 식생활 개선 요 부분 특히 영양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데 현대인들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공부해 봐서 알지만. 그래서 우리 제품들을 좀 권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스턴트 식품 섭취는 최대한 자제한다. 그리고 육식보다는 채식이나 과일 그리고 뭐 현미 이런 것처럼 이런 채식 위주로의 식단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피 관리죠. 이제 외적인 관리로 두피 관리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외출에는 반드시 샴푸를 하는데 아침보다는 저녁에 하라고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제 샴푸 전에 빗질을 해서 두피나 모발 사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는 너무 뜨겁지도 않은 미온수로 마지막 헹굴 때는 찬물로써 모공을 이렇게 조여 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머리를 감으면 완전 건조는 필수다. 그러니까 왜 그 저희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짧으니까 그러지만 머리 긴 저희 인제 딸들도 그렇고 보면 급한데 빨리 나가야 되니까 머리도 안 말리고 막 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머리를 최대한 말리고서 완전 건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탈모 예방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제 탈모 케어하는 데 있어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인제 오늘 살펴볼 거는 내적 관리와 외적 관리를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나머지 뭐 가령 뭐 어떤 약이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 입장에서의 피부과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몸의 두피에서 자라는 이 모발을 최대한 늦게까지 그리고 오래 관리하면서 튼튼하고 건강한 모발과 두피로 관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적과 외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서 그냥 생각을 해 봤을 때 내적 관리는 영양이라고 보고요. 외적 관리는 이제 두피 관리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내적 관리를 보면 탈모 예방에 좋은 영양소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대표적으로 비타민 C가 나와요. 비타민 C는 뭐 여러분 우리 공부 많이 해서 알잖아요. 활성산소나 이런 유해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항산화제 비타민이죠. 그리고 또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이라는 놀라운 효능이 참고로 비타민 C는 인간인 우리 몸에서는 합성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C는 반드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테니까. 근데 이러한 비타민 C가 모발에도 굉장히 두피에도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순환과 모낭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라는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보다 DHT 아까 되겠죠? 탈모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호르몬 DHT가 13%가 높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담배 한 개비가 35mg 정도의 비타민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탈모를 걱정한다. 그럼 담배를 끊게 해야 되고 정안 끊겠다 하면 비타민 C를 때려 부을 정도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이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오렌지, 딸기, 파인애플 이런 곳에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챙겨 먹으려면 비용적인 것도 문제고 어떤 그러니까 준비해 갖고 챙겨 먹는 것도 굉장히 시간적인 역할도 좀 힘들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건강보조 식품들을 권해주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이제 과일이나 이런 채소들에 하는 거 그리고 비타민 B1, B2, B6 이거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모발 성장과 탈모 예방에 영향을 주는데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요.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이제 피지샘의 분비물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지루성 비염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모에 중요한 모낭 세포의 재생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B는 그리고 비타민 B6는 부족하면 탈모를 유발하는 모낭 물질을 제거하기가 힘들어서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케라틴. 우리가 이제 머리, 손톱, 피부에 굉장히 주된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하는 케라틴 단백질 주요 성분인 시스테인 생산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L-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피부, 손톱, 모발 등의 생성에 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케라틴 단백질 주요 성분인 시스테인을 생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B6는 기본적으로도 우리 몸에 있어야 되겠죠. 비타민 B1, B2, B6. 우리 제품으로 따지면은 비타민 B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비타민 B군 영양제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더블 엑스에 우리가 다 있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현미, 대두, 귀리 등에 많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도 탈모가 걱정되시거나 탈모가 진행 중이신 분들은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귀리 같은 거를 첨가해서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굉장히 면역에 굉장히 대표적인 비타민 D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비타민 D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이 비타민 D 또한도 이런 탈모에 굉장히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세포 분열과 증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두피를 건강하게 하면서 이제 모발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준다고 해요. 면역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면역력 증진에는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아시겠지만 이 비타민 D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으로 원형 탈모의 효과가 뛰어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형 탈모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면역력을 높여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햇빛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바꾼다고는 하지만 워낙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따로 섭취를 해줘야 되고 대표적으로 세계에서도 굉장히 비타민 D 부족 국가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순위에 들어가죠. 비타민 D는 따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연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미네랄, 아연. 네. 아연은 굉장히 면역 질환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방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연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의 활동, 아까 얘기했던 탈모의 원인 물질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이거가 모낭에 작용하는 기전을 모두 억제하는 효과를 준대요. 아연이. 그래서 탈모로 병원을 찾는 분들한테 의사분들 아연과 제틱이 나오지만 아연과 철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연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머리카락, 피부,
면역력 증진이라든지 상처 회복 등 피부의 발달과 강하게 관련된 영양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드셔야 되고 이 또한도 그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아니면 건강식품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루 권장량 여성은 이제 7, 8, 남성은 8에서 12. 아연하면 이제 뭐 굴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섹스 미네랄이라고도 하는 그런 아연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중년 친구도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가면 갈수록 아연도 굉장히 필요한 미네랄이다. 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육류나 해산물, 견과류, 유제품 등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자, 특히 굴에 많습니다. 근데 굴도 이제 워낙에 요즘 환경적으로 오염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컴플렉스도 굉장히 하나의 대안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철분이에요. 철분도 모낭세포를 분열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모낭에서 그 모낭세포가 막 분열되고 이렇게 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포 성장을 돕는 필수적인 구성 성분이고 철분 수치에 민감해서 철분이 부족하면 새로운 세포가 생산되기가 쉽지 어렵대요. 그리고 이제 이 철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서 철분이 중요한 게 생존에 필요한 거는 심장의 운동이겠죠. 심장이라든지 뭐 혈액을 막 뭐 곳곳으로 다 보내는 거, 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생존에 필요한. 그러한 뇌와 심장 같이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장기에 영양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모낭까지 갈 일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철분도 굉장히.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왜 출산을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산후우울증 때문도 원인이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또 철분의 어떤 수치가 낮아져서 순간적인 그런 탈모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소리가 조금 또 안 들리는데. 네. 얘기해 주십시오. 혹시 안 들리면. 네. 철분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성분들, 특히 우리 여성 리더님들 그리고 여성 소비자분들한테 철분의 중요성을 또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엽산에도 이제 그렇게 있죠, 그죠? 엽산, 아연폴릭.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거는 이제 간, 살코기, 노른자, 검정콩, 뭐 녹색 채소에 많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 3는 뭐 만병통치약, 그죠? 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식품이죠. 그래서 뭐 동맥경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왜 저기 초창기 때 어떤 리더님이 얘기하시기를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먹어야 되는 게 오메가3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 오메가3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게 특히나 이런 심근경색, 뭐 예를 들어서 뇌질환, 혈관 관련된 거 이런 쪽은 솔직히 오메가3를 평소에 잘만 챙겨 먹고 오더라도 절대로 그걸로 인해서 쓰러지는 일은 없을 거래요. 옛날 이상훈 리더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근데 이거를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오메가3도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심근경색이나 뇌질환 또 이런 뇌졸중 이런 것들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이 또한도 우리 탈모와 굉장히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혈전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두피 염증과 면역력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메가3 속에는 이제 왜 ALA, GLA, LA라고 이제 그런 성분들 지방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DHT를 생성하는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탈모에도 도움을 주고 오메가3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공부 많이 했지만 염증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피부염, 모낭에 이런 곳에 염증 같은 것들이 발생 안 되게끔 하려면 오메가3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하루에 고등어를 8마리, 10마리씩 드시든지 아니면 오메가3 2알만 드시든지 편리성으로 따지거나 비용적으로 따지면 훨씬 그게 더 낫겠죠.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식물성 오메가3는 이제 견과류에 많죠. 그래서 늘 식탁에 아몬드나 호두 이런 것들도 넣고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한테 많이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 B 계열 B군으로서 비타민 B7, 비타민 B8, 비타민 H 또는 조효소
R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이 BOT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창기 처음에 얘기했던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합성에 관여를 한대요. 케라틴, 머리털, 손톱, 피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거에 굉장히 그 성분의 주성분인 케라틴 합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튼튼한 모발을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게 이 비오틴이라고 해요. 비오틴이 부족하면 탈모와 손톱 갈라짐 등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오틴 하면 우리 저기 대표적인 이제 우리 저기 그 WX에도 우리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 제품으로는 SH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그 제품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제품 추천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비오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시금치, 양파, 당근, 콩귀리, 생선에는 연어에 많고 바나나, 달걀에 많다고 하니까요. 평소에도 음식도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채소 위주, 과일이나 이런 위주로 식사를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비타민 P가 있는데요. 수용성 비타민 하나죠. 그리고 그 비타민 C를 안정화시켜서 그 결합체 중에 콜라겐을 만드는데 비타민 C의 기능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 껍질에 많아요. 그래서 사과 같은 거 우리 왜 웬만하면 이 튼튼하시면 모두 다 껍질째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특히나 이런 비타민 P가 그렇게 섭취가 되면서 이런 그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혈관, 모세혈관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적 관리로는 이런 탈모 예방에 좋은 영양소들을 이렇게 받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거는 빼먹으면 안 되죠. 감초처럼 등장하는 거가 2리터의 물. 예, 굉장히 특히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모가 많이 진행되시는 분들을 보면 물을 평소에 잘 안 드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탈모 예방을 위한 생활習慣하나는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자. 하루 2리터의 어떤 물? 네,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내 몸에 굉장히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미량이긴 하지만 그 미네랄이 녹아져 있는 그런 물. 수돗물에는 미량의 미네랄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프링 정수기가 물속에 있는 영양소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유해 물질만 싹 제거하니까 이 스프링 물이 최고로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체내 노폐물을 빼주고 그렇기 때문에 탈모 진행을 늦춰준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의 이상의 물을 마시는 그런 한번 훈련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건강이나 그런 탈모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추천해 보면 WX 여기 지금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 다 들어있죠. 비타민 B1, 2, 6 있고 비타민 C, D, 비오틴, 철, 아연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서도 그 외적인 것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WX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WX는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WX는 기본으로 드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탈모 케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WX를 드시면서 오메가3도 기본으로 드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빛을 얻어서라도 먹어야 되는 게 그리고서는 이제 모발도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질 좋은 뉴트리파이터 그 콩에서 만들어진 프로틴을 먹는 거. 그리고서는 만약에 이제 좀 더 내가 그 모발 좀 이제 걱정이 돼서 건강한 모발로서 또 튼튼한 뭐 이런 것들로 내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SHN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제품. 이 제품은 잇몸, 특히 뭐그 이상훈 의사님 얘기하시죠? 이 치료 중이신 분들은 이 먹으면 잇몸에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관련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그 효과를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잘 먹고 계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적 관리죠. 외적 관리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 관리.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매일 사용하는 샴푸와 컨디셔너를 탈모 두피 전용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게 제일 쉬운 거죠. 왜냐면 어디 가서 막 이거 관리받고 그러려면 그 돈도 많이 드니까 탈모 두피 전용 제품을 쓰자.
그 제품 중에 우리 제품 중에는 이제 세티닉 안티 헤어펄 샴푸랑 컨디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잘 아시겠지만 식약처 심사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았고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맞춤형 보테니컬 케어라고 해서 인삼이 들어 있어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에너지를 왜 건강한 두피를 유지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멀베리가 들어가 있어서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튼튼하게 케어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그 세트니크의 제품 중에 특히 그 안티 헤어풀 샴푸에는 스캘프 리바이탈라이징 컴플렉스라고 하는 특허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효과적인 탈모 증상 케어를 하는 건데 이 스캘프 리바이탈라이징 컴플렉스는 뭐냐면 요 밑에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시소라고 하는 그 자연에서 얻은 시소라고 하는 그런 그 식물 그거에서 두피에 영양을 공급을 하고요. 그린 루이보스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또한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 감초가 들어가 있어서 두피 진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제품이다. 그래서 이 제품을 써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머리가 주저앉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제품을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쓰고 나머지 뭐 이틀이나 3일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업을 써요. 그래서 볼륨업을 쓰다가 이거 한번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격일로 이렇게 사용해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진짜로 그 머리가 샴푸질을 하면서 샴푸하면서 빠지는 그 정도 수가 굉장히 눈에 띄게 감소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써보신 분들은 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제품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두피와 모발 건강에 유효한 성분을 하면 집중 탈모 케어 제품이 이제 우리가 세트니까 스캘프 토닉이 있죠. 이 스캘프 토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탈모가 너무 걱정돼서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내가 좀 관리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에는 아까 얘기했던 스캘프 리바이탈 라우징 그 콤플렉스에 소팔메토 성분이 한 가지가 더 함유가 돼 있어요. 소팔메토.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했지만은 그런 DHT 그거를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소팔메토에서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함유가 돼 있고 힘없고 약한 모발과 두피에 영향을 공급을 해주고 탈모를 방지시켜서 또 모발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굉장히 풍부한 영향을 공급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탈모 증상을 효과적으로 케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제품이고요. 사용 부분 제품을 충분히 흔들어서 이렇게 가르마 사이를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문질러 주면서 하면은 이렇게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 굉장히 좀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써보면은 그 이거 내 하기가 이게 이제 그게 귀찮아서 그런데요. 그래도 정말로 내가 좀 그러니까 탈모가 걱정이 되고 뭔가 좀 그거 한다면은 추천해서 그래서 써보시면서 그 어떤 그 감동을 주변에 또 탈모나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이렇게 왜 가운데가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가 점점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성들도 굉장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풍성한 모발을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뭐 전문적인 어떤 그 탈모에 대한 어떤 지식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얘기했던 탈모, 그 모발에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케어하면은 오랫동안 모발을 관리할 수 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한 모발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또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직접 한번 써보시면서 한번 소비자분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여기 사운드가 좀 끊겼어요. 그러니까 또 장점이 그러시군요. 있네요. 여기 더 이렇게 뭐지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승진 리더님이 이 솜으로 이렇게 화장도 아니 화장이 된다 이렇게 그 화장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뭐 스킨도 쓰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인제 굉장히 관리를 또 잘하셔서 제가 인제 또 부탁을 드렸고, 머리가 기시지만 굉장히 또 볼륨감을 또 유지하고 계시는데, 저도 요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숱도 없어지고 탈모도 쪼끔 있으셔서 굉장히 머리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 근데 "머리 빠지셨네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싫어하고, 머리 이쁘게 컷하셨네요." 이렇게 "볼륨감이 되게 있어 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본인이 막 얘기하세요. 그러면 꼭 전달하는 샴푸, 50 대, 60대 이상들 꼭 전달하는 샴푸는 볼륨 샴푸하고 우리 탈모 케어 회색 샴푸예요. 그것도 작은 걸로. 그거 두 개 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뭐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3일 3일 번갈아 가면서 쓰세요.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맞춰서 말씀을 해 드려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올인원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처럼 막 이틀은 이거 이렇게 색 색깔로 이렇게 안 쓰시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해 드리면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게 볼륨 샴푸와 이 저희 탈모 샴푸예요. 요새는 온 가족이 뭐 한 빈으로 쓰고 뭐 이런 짓은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 고거 인제 또 하시면서 말씀해 보시면은 좋은 말로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손 리더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여러 가지가 비타민 D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면역, 활성산소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 또 이야기를 해 보면 활성산소의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몸에서 면역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비타민 D, 그다음에 좋은 영양소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쪼끔 공유해 드리는 화면들의 그 영상이 쪼끔 더 와 닿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영상 제가 인제 하나 같이 보고 여러분들 또 이제 아시지만 학습은 반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 자체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암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활성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암을 찾아내서 초기에 암을 죽여야 되는데요. 암이라는 게 하루 안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암세포를 없애야지 결국 암이 예방이 됩니다. 초기에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 초기에 발견해서 없애주는 게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주인공이 면역세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몸속에 뭔가 어떤 기특한 세포가 있다고요. 예. 우리 주 교수님이 설명 자리 이동해서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 그것을 가진 게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이 면역세포 중에서 초기에 암이라는 걸 인식해서 먼저 가서 암을 죽일 수 있고, 암이라는 세포에서 암이라는 질병으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세포가 바로 자연살해세포 NK세포입니다. 이 NK세포는 우리 몸의 백혈구 안에 림프구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NK세포가 하는 일은 바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자체가 처음 만들어지면 그 감염이 되지 않게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암세포가 처음 생기는 거하고 발생, 증식, 전이, 재발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른 면역세포들이 이거 암이라고 인식을 못하는데 NK세포는 먼저 그걸 인식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NK세포를 우리 몸의 최전방에 있는 해병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이게 암세포가 있네요, 몸에. 지금 이게 림프절에 생긴 암세포인데요. 큰 게 이제 암세포로 보시면 되고, 조그맣게 움직이는 게 NK세포입니다. 이 NK세포가 암이라는 걸 인식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야. NK세포가 공격을 하게 되면 NK세포 안에는 과립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과립 중에 퍼포린과 그란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보면 그 퍼포린이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암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나 이온을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폭발시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란자임이라는 효소를 넣어서 DNA를 다 잘라서 암세포 자체가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NK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병대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지금 선생님 저 암세포에 지금 들어가 싸우는 거예요? 네, 지금 세포가 싸우고서 암세포가 지금 파괴되는 장면이 마치 전쟁 같네요. 네, NK세포가 정말 암세포를 공격하고 있어요. 암세포가 계속 도망다녀요, 위아래로.
무조건 좋은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NK 세포 수가 제일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암만 총이 많아도 총알이 없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쓸모없죠? NK 세포가 얼마나 센지 NK 세포의 활성도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활성도요? 지금 활성도가 낮은 NK 세포는 이렇게 쭈글쭈글합니다. 안에 과립이라는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죽어있네요? 예, 거의 죽은 상태인데요. 지금 이게 동그란 거 큰 게 암세포인데 NK 세포가 전혀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도가 낮게 되면 암을 구별을 못합니다. NK 세포는. 네. 지금 저것도 동영상이에요? 똑같이요? 네, 동영상이. 근데 안 움직이는 전혀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건 사진인 줄 알았어, 진짜. 네, 동영상이네. 그러니까 NK 세포라도 저같이 비실비실한 건 쓸데없는 거고. 쓸데없는 세포죠. 수성 같은 NK 세포는 몸에 완전 그냥 뭐 최고의 해동대가 되는 거죠. 다음은 NK 세포가 활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NK 세포를 보면 안에 과립이 다 보이죠. 네. 아까 말한 안에 포포린이나 그란자임이라는 과립도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동그란 암세포를 지금 NK 세포가 공격을 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활성화된 면역세포, NK 세포를 보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파이팅. 우리 몸에서 암세포나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NK 세포는 5시간 내로 가서 그를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NK 세포가 활발하면 웬만한 초기 감염은 다 막을 수 있다고. 초기 감염이 NK 세포에서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K 세포가 못 공격한 거를 결국은 이제 군대에 해당하는 그 외에 T 세포라는 게 또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이렇게 면역 세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해병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패널들의 저 바보 도트는 소리가 들리시죠? 저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요거 하면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오늘 손재신 리더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는 탈모예요. 저희가 면역을 공부할 때 면역을 1, 2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비타민 C, 리타즈 창이라는 그 박사가 비타민 C를 굉장히 메가로 먹어야 된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이었지만 면역세포,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했을 때 내 몸이 가진 면역력을 어떤 것들이 올려주는지 그거가 여러분 더도 덜도 말고 비타민 C예요. 제일 어디서나 역할을 하는 게. 그리고 비타민 C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냐. 오늘 비타민 D도 나왔죠. 이 면역세포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촉발을 하는 영양소가 또 비타민 D예요. 그래서 탈모의 영양소가 다르고 면역의 영양소가 다른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를 또 한 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섭취해야 되냐. 꼭 더블엑스를 드셔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음식만으로 이런 영양소들을 섭취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보충식품의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왜? 옛날에는 사과 2개만 먹어도 되는 비타민 C나 미네랄들을 한 92년 자료인데 벌써 6배나 차이가 나죠. 그 원인은 우리나라는 비료를 가장 많이 쓰는, 농약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 중에 순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토양 속에 식물이 가질 수 있는 미네랄들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으면 면역력이 옛날과 같지 않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가 더블엑스예요. 제가 더블엑스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드셔야 되는 거지만 누구한테든지 이거를 팔아야 된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먹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너무 기억나시죠?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백혈구. 이 백혈구는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백혈구가 굉장히 잘 작용을 해야 돼요. 세균과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먹는 건데 백혈구의 3가지 종류를 그렇게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일 초기 단계 단핵구, 그 다음에 2번째는 과립형 백혈구, 이 3번째가 아까 해병대라고 이야기했었던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내추럴 킬러 세포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아주 잘 훈련된 B세포, T세포들이 해결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 너무 기억나시죠? 그죠? 얘네들은
이미 공부를 해서 획득을 해 갖고 아주 훈련된 훈련병들이고요. 여기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성 자연 면역인 세포들이 여기 안에 NK 세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제가 이거를 면역에서 또 한 번 꺼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더블 X를 먹어라. 뭐 3개월 먹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환경 자체가 옛날과 같은 미네랄을 섭취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된 우리 거는 어때요? 유전자 조작 안 하죠. 전 세계에서 인증받은 유기농 팜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생산 씨앗부터 포장까지 원라인 시스템으로 하죠. 그런 것들이 영양소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 2,000 얼마 꼴밖에 안 하잖아요. 1,900원 꼴. 아메리카노 한 잔에 여러분 4,000원, 3,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격적인 면을 따질 거가 아니라 저런 면역력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요새 코비드 19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 갖고 그 면역력이 너무 많아도 안 돼. 그거를 사이토카인 폭풍. 우리가 우한 폐렴에서 갑자기 폐가 까맣게 되면서 죽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잖아요. 걔네들은 면역력이 너무 사이토카인 폭풍 너무 과다로 한꺼번에 염증이 많아져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런 작용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 주는 게 뭐다? 비타민 D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모를 들으실 때도 면역력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면역력을 들을 때도 염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염증을 들을 때는 암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맨 처음에는 너무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것 같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왜냐하면 아까 세포의 건강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세포의 건강. 오메가3는 왜 중요하냐. 염증도 중요하고 혈액순환도 중요하지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오메가3 성분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아 저때 NK 세포가 뭐였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고 그 소비자들이 영상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죠? 의사 선생님이 NK 세포가 거기 구멍을 뚫고 이런 아주 너무 머리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런 자료들을 막 꺼내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MP4 파일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공유해 드리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왜? 잘 안 쓰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하나 드리면은 한 5번, 6번 정도를 누구와 한번 나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도 내가 하는 말보다 의사들이 설명해 주는 말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먹히겠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 손 리더님께서 모낭부터 뭐 이제 머리가 나게 하는 약은 없어요. 성장기나 유지기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은 그거가 탈모를 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혈액순환만을 공부하시고 염증만을 공부하시고 이게 머리 따로 눈 따로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의학 박사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영양은 한 통으로